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 모은 교실의 돈쌤입니다. 한 이틀 전쯤인가요? 이제 FOMC가 있었죠. 9월달 FOMC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뭐 매파적 동결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뭐 기대보다 이제 전망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대로 동결이 됐는데 그 이후 이제 당일날부터 이제 시장은 좀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달러가 많이 강해졌고 금리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증시는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전망이 좀 이제 매파적 동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 기대감보다 좀 더 강한 매파적 스트렝스가 나온 거였는지 어떤 것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졌는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알고 가셔야 될 거는 최근에 이제 그 파월 의장 시절에는 FOMC가 있으면 이제 좀 안 좋았다가 나중에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 파월이 좀 특유의 백미러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그러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뭐 어찌됐건 시장 상황은 현재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약간 이제 뭐 약간의 반등을 보이는 오늘 23일 그 새벽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러면 그 뭐 시장 반응이야 뭐 보면 뭐 알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좀 내포하고 있는 게 좀 뭐였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부각이 됐던 거는 이제 그 긴축을 좀 더 높게 그리고 길게 하이에 놓은 거를 이제 간다는 이야기를 좀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일단 뭐 그 점도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점도표는 이제 1년에 4번 발표가 되고 이번에 그 369 이번에 9월 달이니까 발표가 됐는데 뭐 올해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한 분기별로 한 4번 정도의 인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기대감이었는데 점도표에서는 이제 2번 인하할 것 같은 그러니까 예상치가 이제 그 중앙값이라고 하죠. 딱 한 명이 딱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값을 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4.5에서 4.75 정도였다가 지금 이제 중간값이 5에서 5.25로 올라갔습니다. 내년 거 말이죠. 그럼 이제 0.5bp 0.5% 정도 올라갔으니까 두 번의 이제 금리 인상은 아니죠. 4번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번만 하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퍼지면서 금리를 끌어올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그것도 뭐그 연준도 뭐 기분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왜 그러면 지금까지의 예상을 이제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점도표를 내놨는지를 보면 일단은 뭐 기자회견에서 파월의 태도도 그렇고 굉장히 그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입니다.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상관없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이제 둔화되고 있으면서 저소득층의 이제 소비가 이제 좀 줄어들고 하면 이제 원래는 경제 나빠지면 힘든 사람이 더 먼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파월은 물론 저소득층이 좀 인플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뭐 소비가 둔화 걱정할 정도로 나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안정을 찾으면 그 소득이 그대로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높아져서 뭐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힘들겠지만 뭐 그게 망할 정도는 아니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사람들 저소득층 때문에 경기 위축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이제 일축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예산안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뭐 셧다운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뭐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셧다운이 예전에도 정부 폐쇄죠. 예산안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인데 그게 뭐 사실 크게 뭐 흔들린 적은 없다. 일시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혹시 모르잖아요. 그 또 지켜봐야 된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뭐 그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과거에 보니까 뭐 영향은 일시적이었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다 괜찮아 뭐 이런 분위기예요. 괜찮아 이런 분위기고 그게 이제 말로만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369 12에 그 경제 점도표도 나오고 경제 전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분기 남았잖아요. 올해가 4분기 한 분기 남았는데 이거 이제 그 분기 성장률을 연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이거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제 연말까지 경제가 어떨까 였는데 3개월 전에는 이제 1% 정도 연율로 성장할 거라고 봤는데 이게 더블 팁니다. 2.1%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근데 이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 3개월 전에 또 3개월 전에 즉 6개월 전에 올해 3월 때는 경제 성장률이 올해 환산해서 한 0.4%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연준에서 밝혔었거든요. 그럼 0.4에서 1.0으로 온 것도 또 더블 이상인데 거기서 또 더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뭐 미친 듯이 이것만 보면 뭐 엄청나는 속도로 6개월 전에 0.4였다가 지금 2.1까지 왔으니까 지금 6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실업률도 원래 한 4.1%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사실 이거보다 더 높았습니다. 3월 달에 4.5였다가 이게 4.1로 내려온 것도 놀라운데 연말에 3.8입니다. 지금 8월 달에 아마 3.8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해서 실업률 안 올라간다는 얘기죠. 안 올라간다는 얘기고 내년도 좀 경기가 좀 둔화되겠지만 내년도 많이 올렸어요. 사실은 이게 성장률이 1.1% 예상을 했다가 지금 1.5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내려오는 것도 별로 안 내려올 것이다. 4.5를 예상했는데 그냥 4.1로 별로 안 올라갈 것이다. 야, 이것만 놓고 보면 완전 뭐 그냥 그 경기 호황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하는 얼어 죽을 이제 그 인상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긴 했죠. 좋긴 했습니다. 좋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그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 3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뭐 심지어 6배의 전망치를 올릴 정도로 이제 드라마틱한 성장을 물론 뭐 그래 100번 양보해서 3월 달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이 워낙 컸으니까 좀 낮게 잡았다 치더라도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수준에서도 한 1.0일 텐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이제 2몇 %니까 쉽게 말해서 이대로 가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충격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긴축으로 인한 충격 이런 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뭐 이 정도면 착륙 가능같이 부드럽게 연착륙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뭐 이거대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대로 될 가능성은 별로 없죠.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3개월 전에 1.0으로 봤는데 지금 2.1이면 그만큼 뭔가 전망치가 빨리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대로 간다가 아니라 연준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만 보시면 돼요. 뭐 아무리 연준이라 해도 물론 연준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겠지만 연준도 뭐 신은 아니니까 연준조차도 6개월 만에 이렇게 6배의 이제 전망치를 바꿀 정도가 됐는데 자 그러면 그 연준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 경제가 좋은 건 맞았잖아요. 경기 침체 정도가 아니라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과열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던 건 맞습니다. 고용 튼튼하고요. 요즘에 어제 발표됐죠. 실업 그 수당 신청 건수도 오히려 예상치보다 더 하회를 했고 고용도 강하고 뭐 소비도 둔화되고는 있지만 거의 다 주유소에 바치고는 있지만 어쨌든 뭐 아직 마이너스 수준은 아닌 것이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두 개가 견인했잖아요. 일단은 정부가 저 돈을 많이 썼습니다. 미국답지 않게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이제 학자금도 이제 대신 갚아주고 뭐 여하튼 그 미국 가계는 지금 굉장히 나이스하거든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야 뭐 GDP 대비 100%를 넘어가지고 가계 부채가 중리산이하지만 뭐 미국은 극단적으로 내려와 있었고 그리고 그 가계의 부채가 는 것도 그만큼 순자산도 들어서 도찐객찐이에요. 비율로 치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 정부가 독박을 쓴 것도 있죠. 재정 제출을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 또 민간의 투자를 또 정부가 뭐 멱살 끌어서 뭐 IRA 같은 거 끌어가지고 막 미국에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러니까 연준의 9월달 경제 전망을 보면 바이든한테 보내는 무슨 찬사 같다니까요.
우리가 3월 달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에서 벌벌 떨었는데 바이든 황제께서 이렇게 적자 재정으로 돈을 확 뿌리시니 그냥 뭐 아주 좋아졌다. 계속 이렇게 가시고 저희는 뭐 경제 좋으니까 인하를 굉장히 좀 덜 하겠다. 오히려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물론 만약 그 정부라는 건 가게하고는 다르긴 하죠. 가게는 어떻게든 흑자를 봐야 되는 그런 것인데 정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이제 적자를 봐서 경기를 부양하기도 하고 또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자기가 이제 그때 또 흑자를 내 가지고 또 경기를 좀 시키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만 될 것 같으면 모든 나라가 정부 지출을 빡세게 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경기 성장률을 확 끌어올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정부가 지금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민간하고 다르죠. 민간은 뭐가 돼야 해요? 돈이 돼야 하죠. 수지 타산이 맞아야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늘 수익을 내야 되는 경제 주체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전략적인 적자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정부가 이제 민간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좀 뿌려가지고 경기의 마중물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마중물을 넘어서 자기가 다 해버리면 정부는 돈 안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이 해야 될 걸 이제 정부가 뺏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민간이 아예 손을 안 댈 걸 하다가 손을 안 댈 걸 해서 시장에 돈을 좀 뿌리다가 그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민간이 해야 될 걸 정부가 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한 10을 했는데 민간이 12가 후퇴가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이걸 보고 이제 어려운 말로 구축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그 균형 재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 민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거 그냥 결과적으로는 또 나중에 그래서 정부가 또 빠져버리면 또 민간은 이미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뭘 하기 힘드니까 오히려 정부 부채만 계속 늘리고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껏 해라. 이게 재정 균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고전학파들이 하는 말이 딱 싶습니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 돈 쓰고. 코로나 올 것 같다. 돈 쓰고. 뭐만 했다면 정부가 돈을 써가지고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냐 이거죠. 맞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는 정부의 지출과 민간의 소비가 강하게 끌고 왔는데 일단은 소비도 이제는 좀 여력이 좀 떨어지죠.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그 이제 가계의 이제 소득이나 이제 저축 여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소비나 그 저축에 대한 여력을 좀 그 파악하는 게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이제 지원금을 그냥 저희가 훅 올라갔다가 그걸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코로나 이전에 그 밴드의 한 상단 정도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코로나 때 받은 공짜 돈 아니면 코로나 때 벌었던 뭐 코인이 됐던 나스닥을 했던 해서 뭐 버는 게 있다면 그거 거의 다 소진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경기를 주도할 만큼 소비가 계속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서비스 그 PMI 같은 것들도 약간 지금 계속 둔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부채도 정부 지출도 이렇게 계속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찌됐든 정부가 지출을 하든 뭐가 되든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금리가 높다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다는 건데 지금 금리가 뭐 어제 뭐 4.5까지 찍었잖아요. 미국 10년 장기채가. 근데 이 4.5가 정말 지금 현재의 실질 경제 체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느냐라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거든요. 첫 번째는 채권도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채권의 수익률이 즉 금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요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야겠다. 최근에 미국이 한동안은 그 국채 발행을 못했죠. 왜? 부채 한도 상향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합의가 난 이후부터는 발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니까
이제 일단은 뭐 안 할 때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당장 공급이 늘는 거 맞잖아요. 공급이 늘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한 뭐 3.7%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었는데 채권의 공급이 생각보다 많이 쏟아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가 뭐 3.8, 3.9, 4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상향을 하면서 정부가 이제 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모아서 뭔가 이제 재정 지출을 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출을 하면서도 잔고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재무부의 이제 뭐 TJ라고 쉽게 말해서 재무부가 이제 연준의 계좌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채권 발행해서 채권을 팔아서 받은 돈이 여기 쌓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 비교를 해드리고 영래포. 이제 시중에 갈 데 없는 돈들이 여기로 모였다가 이제 채권이 발행이 되니까 무슨 돈으로 사지 하다가 여기 영래포 돈을 사가지고 이제 미국 채권을 많이 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7, 8월 들어가면서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오면서 금리도 결국 따라 올라간 건데 결국 이제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10년물은 10년물 금리는 물가하고 성장을 같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도 아직 만만치 않은 레벨이 있고 그런데 정부 지출로 성장이 나오니까 성장도 괜찮은데다가 수급적 요인까지 같이 되니까 금리가 지금 4.4를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의 아니면 연말까지의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4.5는 좀 오바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채권이 좀 저평가됐다고 저평가되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채권을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좀 사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 예측인 의미가 없겠지만 지금 4.5인데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일단은 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가정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전체 가계를 봤을 때 초과 저축은 이제 상당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가계가 힘든 상황은 아니더라도 막 수요가 견인돼 가지고 물가가 끌어올라갈 정도의 여력은 남아 있지 않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인 수급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가 이제는 좀 한계에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일단 지금부터 싸움이 붙기 시작했죠.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여와 야는 싸우는 게 맛이죠. 그죠? 일단 공화당이 코로나 때까지는 워낙 인기 많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돈 쓰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냥 손을 좀 놓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인플레를 겪고 난 이후에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다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물론 뭐 민주당의 주장도 있고 공화당의 주장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조금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로 정책이 많이 갔고 물론 뭐 당연한 거죠. 민주당의 이제 대권을 미국 국민이 줬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좀 반발 작용이 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책임이 리스폰시빌리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정을 할 때 뒷감당을 좀 생각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뭐 현금 지원성이라든지 물가를 자극할 만한 것들, 생산성을 자극하지 않고 물가만 자극할 만한 이런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요즘 탈냉전 이런 거니까 이제 국방비나 이런 것들은 좀 늘리자 뭐 이런 게 공화당 다운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되면 예산안을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은 뭐 그렇다고 지금부터 뭐 공화당이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국채를 발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상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 수준으로. 지금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와서 거기에 좀 밀려나갔던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뭐 미국이 뭐 2차 대전 때 있었던 뭐 법까지 끌어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 지원에 대한 이 전쟁 지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것도 생각은 좀 해봐야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약간 베트남 전처럼 별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끝없는 전쟁을 끝내지도 않고 계속 돈만 퍼부으면 이것도 이게 골치 아픈 문제다. 그러면 예산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우크라이나도 주고 할 것 같으면 또 많은 재정 적자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연준이 9월 달에는 뭐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파월이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거는 굉장히 좀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제 전망도 사실은 약간 정치적인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 세게 얘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곡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는 적어도 상반기하고 똑같은 수준의 성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바이든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그리고 소비도 그렇게까지는 안 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유가 양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어느 정도 높은 상황에서 빨리 안 내려간다면 오히려 소비 여력을 기름값이 빼먹기 때문에 소비 둔화가 그 주유소를 제외하고는 소비 둔화가 다방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이 말하고 있는 2.1%의 연율 그 4분기 성장률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꼭 경제가 나빠지는 걸 기대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내년에 2번밖에 안 내린다고 하는 현재의 점도표보다는 조금 더 내리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원래 점도표라는 건 전망이 계획이 아닙니다, 그죠? 언제는 뭐 얼마라고 하긴 하지만 그건 결국엔 지금이잖아요. 지금 오늘 생각했을 때 내년 2분기는 어떨 것 같냐, 오늘 생각했을 때 내년 3분기는 어떨 것 같냐는 거죠. 연준 의원들도 그때는 모릅니다. 원래 점도표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틀리는 거거든요. 사실 맞았던 것도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 당장 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거는 이제 그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발언들도 뭐 많이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이제 약간 뭐 12대 7 정도 된다고 이제 이런 보도들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나오고 있던데요. 일단은 왜 사람이 뭐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이제 행동에 이제 그 무게를 줘야 되고, 근데 행동은 지금 예상할 수 없다면 말보다는 기록에 남는 뭔가가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올해 그 연말에 금리 예상의 중간값입니다. 이 5.6 그대로긴 해요. 5.6 그대로긴 한데, 재밌는 거는 3개월 전에는 이게 조금 넓었죠. 이게 조금 넓었는데 이제는 이제 연말이 그만큼 다가왔으니까 조금 더 명확해진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그러니까 예전에도 중간값은 5.6 정도는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 중간값인데, 지금은 이거 두 개잖아요. 이 중간값이 결국에 5.6인데 상단이 6.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중간값도 5.6인데 상단이 5.6이에요. 이거 5.88부터 없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칸만, 지금 5.5인데 그 한 칸만 더 올리면 5.75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올해 금리 인상은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막 한 번 더 올릴 것 같이 그건 했지만 실제 뜯어보니까 중간값이 그대로라 가지고 요거까지는 안 보는데 이 전액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상단값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3개월 전에 이 정도였는데 요 정도로 올라가 있다면 굉장히 그 연말에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구나가 되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연말에 지금 상단을 얘기했는데 이걸 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올해는 안 올리고 올해 한 번 올리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 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올해 안 올리고, 그러니까 올해 차라리 11월에 딱 올리면 아 이제 진짜 끝이다라고 될 건데, 그게 아니라 11월에도 동결을 하면서 계속 오를 것 같이 하면 이것들을 끌고 내년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은 해요. 조금 이제 슬픈 해석이긴 하지만, 그게 근데 사실 그게 반영된 게 내년에 4번 이내에서 2번 이내로 줄여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결국 그거잖아요. 그럼 반영이 이미 됐다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그게 내년은 내년이고 올해는 일단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사실상 이번 사이클의 끝일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졌고, 내년은 이제 몇 번 낮추냐의 문제다. 는 건데, 이 점도표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점도표란 게 뭐 맨날 그냥 찍는 하늘에 찍는 점이지 뭐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조금 풀려 나가려고 하면, 오늘 이번 달 29일이죠. 그때 이제 PC 연준도 뭐 그 헤드라인보다는 코어가 중요하고, 그리고 같은 코어라면 PCI보다 PCE가 중요하다고 파월도 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8월 29일 날 발표가 되니까, 요게 만약에 뭐 물론 뭐 반등은 조금 나오겠죠. 지금 헤드라인 같은 반등이 나오고 유가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예상치를 넘지 않는 반등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시장이 좀 마인드, 지금 내년 전도표 보고 벌벌 떠는 거를 조금 완화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이게 또 올라가 버리면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섣불리 결단 낼 게 아니라, 뭐 연준도 뭐 그 데이터 보면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8월 29일 날 나오니까 이제 그걸 보면 조금 더 할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좀 얻을 수 있는 거는 연준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상반기 성장을 보고 좀 놀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긍정의 동력들은 조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보고 싶은 건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릴 건데. 근데 어디까지란 말을 안 하고 자꾸 뭐 내년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시장이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시장이 믿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단 도표상으로 봤을 때 내년에 뭐 점도표 또 12월에 또 바꾸면 그만 아니야. 그죠? 바꾸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는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예상을 해야 되면 제일 가까운 것부터 해보자. 근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걸 찾는다면은, 이번에 이제 그 밴드에서 상단 밴드가 중위값까지 내려와 버리면서 중위값이 사실상 끝. 그 중위값이 5.6이니까 이번에 올해는 이제 사실상 올해는 끝이고, 내년 이나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근데 모르죠. 뭐 연말까지 진짜 뭐 그 경제 성장이 좋아가지고 12월에 또 성장률이 또 더블로 치면 뭐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금리가 올라라, 뭐 성장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FOMC 관련해 가지고 영상도 많고 할 건데요. 제 해석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해서 이것저것 좀 생각을 정리해 보다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오마이스쿨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제 영상 제 채널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빠른 그 정보와 소통을 원하시면은 그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서 참여하시면 그 더 빠른 정보, 그리고 이제 해석 이런 것들을 좀 토론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거기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 FOMC 해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